안녕하세요. 오늘 연수 진행하게 될 강릉 구정초등학교 교사 고규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팀즈 팀을 만들고 학급을 만들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학급 내에서 어떤 기능을 통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면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진도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팀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출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팀즈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팀즈를 지금 실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3학년 1반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팀을 처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수업 자료를 업로드할 것이냐, 뭐 도움말 및 교육 찾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화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카톡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 화면. 그래서 카톡 화면에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시작에 앞서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도 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여기에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막 너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 회신에 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달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한다 그러면 조금 빈약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하단에 보시면, 자,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자, 요 아이콘이 이제 원격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캠코더를 껐어요. 캠을 꺼서 그렇지만 원래는 여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을 추가하세요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출석 체크 합시다. 잘 있었나요?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여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다 이제 갑니다. 학생들에게 가죠. 팀즈로 가서, 특히나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알림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하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이제 그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댓글로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얼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학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임 예약을 해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시간대 되면 이제 모임 이렇게 예약이 돼서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학생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모임 예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접속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도 초대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돼 있어요. 다 초대가 돼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제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 명 지금 접속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갑자기 잘생긴 곰돌이 한 마리가 나왔죠. 이 친구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아침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원격 영상 기능 같은 경우는 꼭 출석 체크가 아니라 이제 수업을 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씩 기능을 살펴볼게요.
카메라를 제가 지금 껐죠. 이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제 목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카메라랑 소리가 다 꺼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이걸 켜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연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하고. 자, 보시면 여기 대화 표시에서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채팅 용도는 선생님은 말로 설명을 하시고 학생들은 이 채팅으로 어떤 피드백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가 지금 누가 참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요만큼인데 한 명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것 사실 이걸로도 출석 체크 가능하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이 화면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PPT를 만드셔서 이 PPT를 화면 공유를 하시면 학생들한테 이 화면이 보이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상 칠판이에요. 이 가상 칠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하는 걸 학생들이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 네, 이렇게 학생들하고 화이트보드도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중지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 외에도 기능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내 뒤에가 좀 너무 어수선하다, 선생님께서, 아니면 학생들이 너무 뒤에가 어수선하다 이러면 배경 초점을 흐리기를 하면 사람 얼굴 빼고 뒷배경이 이렇게 좀 흐려지면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녹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혹시나 이걸 녹음을 미리 해놓으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녹음해 놓으신 거를 나중에 올리셔서 출석을 못한 친구들이 나중에 수업을 받게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에서 나와 보겠습니다. 영상 대회에서 나올 때는 전화 끊기를 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요거는 학생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가게 되면 이제 요 영상 대화도 끝나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영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첨부 파일을 올려서 이 게시물에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1교시는 이 파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해서 선생님들께서 만든 자료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외부 링크를 걸어 주셔도 됩니다. 외부 유튜브 주소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학습터에서 만든 자료 같은 것들도 여기를 링크로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걸로 작업하신 부분을 이학습터를 만약에 따로 운영하시고 계시다면 그 링크를 또 이학습터에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둘 다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좀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MS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원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필기를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이 필기장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공동 필기장, 그 다음에 학생들 필기장, 개인 필기장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다는 거 지금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제는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거는 말 그대로 과제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하는 과제고, 두 번째는 퀴즈,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인데요. 이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놨던 과제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수정할 때, 똑같은 과제를 아니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과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수학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파일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링크를 걸어 주신 후에 여기 제목에다가 오늘의 아니면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1학기 수학 1단원 문제풀이 임의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침은 이제 이 과제와 관련된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뭐냐면 눌러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데 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니면 이제 만약에 전자필기장을 연결해 주신다면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노트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지금 포인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5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최대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점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평가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루브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예전에 만들어놨던 루브릭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루브릭 선택하셔서 제목 덧셈과 뺄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음의 이제 성적 기준, 만족의 기준, 보통의 기준, 불만족의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루브릭을 만드신 다음에 첨부를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포인트로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점수 체크에 얘를 체크를 하시면 아주 좋음은 4점, 만족은 3점, 보통은 2점, 불만족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퍼센트로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최고 점수는 100점인데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또 자동으로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 대상 3학년 1반에 있는 모든 학생인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그 친구만 찍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심화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역시 그 친구만 이제 과제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기한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연 제출이 허용됩니다. 이건 이제 편집을 해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요 시간이 되면 학생들에게 딱 과제가 가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수업 준비를 싹 해 놓으시고 요 시간에 딱딱딱 올라가게 해 놓으시면 학생들이 알아서 차곡차곡 이제 과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배정은 즉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배정은 즉시 개시되고 만료되고 제출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체크를 해버리시면 제출 지연 요 날짜가 이후에는 과제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두 이 기한을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연 제출이 허용되게 해놓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과제 종류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한 후에는 할당을 눌러주시면 지금 할당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게시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게시물 넘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과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 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지금 친구들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데는 이제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이 과제를 보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과제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보이죠? 제출된지 안 되는지. 이제 눌렀을 때 상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출석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영상으로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 이렇게 출석 체크용 과제를 하나 제시를 해주시고, 그죠? 오늘의 출석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하나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보여주시면 이제 보시면 친구들이 만약에 이 과제를 확인했을 때는 확인함이라고 뜹니다. 확인함. 네. 그리고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음 이렇게 뜨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확인함이라고 뜬다면 이 친구들은 확인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출되지 않음이라고 뜨는 친구들은 제출도 안 한 거고 확인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하고 난 후에는 피드백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뭐 어느 부분을 좀 더 잘해야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했어 이렇게 뭐 해주시고 이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수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잘함, 뭐 부족함, 요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안 냈으니까 다 빵점.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이제 과제를 반환했는데, 네, 이게 이제 채점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보시면 이게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엑셀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비슷한 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기에서 기존을 누르시면 만들었던 과제가 지금 저희 3학년 1반이니까 아까 만들었던 과제가 있죠? 요거를 선택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뭐 수학 1단원인데 이제 2단원, 그리고 리소스에는 이제 보통 학습지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워드로 만든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해가지고 할당을 다시 해주시면 이제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 그런 과제들이 제출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과제까지 다 이제 해봤고요. 이제 요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학생들하고는 요 채팅창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개인 채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좀 비밀 상담 같은 것도 학생들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소그룹끼리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시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 메신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 팀즈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학생들과 함께 이 팀즈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과제 제출을 하고 학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이제 선생님 학급만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능숙하신 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일반 메신저인데 파일 첨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학생들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팀즈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 잘 꾸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